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스토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토준지가 만화로 각색한 버전을 소개할 거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원작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나는 타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행복의 관념과 세상 모든 이들이 가진 행복의 관념이 완전히 어긋난 듯한 불안감. 나는 그 불안감 때문에 밤마다 신음하고 발광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이웃과 거의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오바요조는 간단히 말해 사회 부적응자입니다.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기까지 하죠. 어느 정도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인간이 밥을 먹는 행위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게 와닿지 않아 아예 미신처럼 느낄 정도죠. 그런 요조가 사회에 섞여들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광대짓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우스꽝스럽게 보이면 남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요조는 본성과는 다르게 광대짓을 합니다. 밥 먹는 게 꺼름칙해 깨작깨작 하다가 아버지에게 한 소리를 듣자 밥을 와구와구 먹으며 아 맛있다 너무 행복해 라고 하며 가족들을 웃기죠. 출장 선물로 사자탈이 어떠냐는 아버지의 말에 딱히 가지고 싶은 게 없어 침묵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기분을 약간 상하게 했을 때는 몰래 아버지의 선물 목록에 요조, 사자춤이라고 써넣으며 귀엽게 기분을 풀어드렸고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사람들을 속이다가 결국 어떤 전지전능한 한 사람에게 간파당해 산산조각나고 죽음보다 더한 망신을 당하는 것, 그것이 존경받는다 라는 것에 대한 나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요조는 존경받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시발이라고 하면 별 문제 없겠지만 유재석님이 그러면 논란이 될 거잖아요. 존경이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회란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요조는 원래 학교를 1년 가까이 쉬어도 반에서 수석일 정도로 머리가 좋은데 존경받지 않기 위해 글짓기에 웃긴 글만 써댔어요. 그 무렵 요조는 하녀와 하인에게 겁탈까지 당하기도 했죠. 그게 무슨 행위인지도 모른 채로요. 그럼에도 요조는 광대짓을 하며 학급에서 인기를 얻어갔죠. 그의 반에는 타케치라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멸시당하는 인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요조가 체육 시간에 일부러 넘어지며 모두를 웃겼을 때 타케이치가 다가와 말합니다. 브로, 그랬지. 나는 전율했습니다. 일부러 실수했다는 사실을 하필 타케이치에게 간파당하다니. 사회와 섞여들게 해주는 유일한 갑옷, 광대짓을 간파한 타케이치 앞에서 요조는 너무나도 무방비한 위험한 상태라고 느끼죠. 요조는 타케이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집에 타케이치를 초대합니다. 거기서 타케이치의 귀 청소를 해주는데요. 그때 나의 뇌리에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금속제 귀이개를 이대로... 하지만 그 순간 타케이치가 말을 하죠. 넌 분명 여자들이 좋아할 거야. 요조는 당황해 순간 타케이치를 죽이려 했던 것을 그만둡니다. 애초에 요조는 남에게 죽고 싶다고 소망해 본 적은 있어도 남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무튼 요조는 타케이치와 그림에 대해 떠들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겁이 많아 세상에 섞여들기 위해 광대짓으로 인간관계를 얼버무렸지만 화가들은 오히려 무서운 것을 있는 그대로 귀신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요조는 자신도 귀신 그림을 그려봅니다. 타케이치는 그걸 보고 넌 위대한 화가가 될 거야. 왜냐면 똑같이 생겼잖아. 이 귀신은 너야. 네 진짜 얼굴. 요조는 그런 타케이치가 무서웠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타케이치가요. 그래서 타케이치에게 자신의 친척인 세짱이라는 여자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거짓말을 하고 타케이치가 세짱에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세짱은 욕을 하며 싸대기를 날리죠. 오히려 요조에게 들러붙어요. 그걸 본 타케이치는 자신의 집 헛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요조는 죄책감이나 후회 따위가 아닌 해방감과 기쁨을 느끼죠. 이제 마음껏 광대짓을 하며 사회에 녹아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후로 타케이치의 망령이 나타나 요조를 괴롭혔죠. 나중에는 여자 문제도 생깁니다.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외모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뛰어나던 요조는 인기가 많았어요. 결국 인간관계를 마음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아네사라는 여자를 임신시켰죠. 문제는 요조의 또 다른 여자, 세짱이 아네사를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요조를 괴롭히는 망령은 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짱마저 임신을 했지만 요조는 도망치듯 도쿄로 상경했어요. 이후에 만난 호리키라는 동료 미술가에게서는 또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술, 담배, 그것들이 인간 공포를 비록 한순간이나마 달래줄 수 있는 꽤 좋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춘부도. 이후의 이야기는 더 소개해봤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속 이상한 사람하고 엮이고 여자하고 엮이고 그녀들의 자살로 몰고 가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다 마약에 중독되고 결국 나는 인간도 아니다. 인간 실격이다 라고 선언해요. 원작의 결말을 말하자면 이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뭔가 되게 난해하고 그냥 불행 포르노 같지만 이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은 명작으로 취급받죠. 왜냐하면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앞뒤가 다른데 그들과 섞여들기 위해 요조도 우리도 똑같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솔직히 되게 기이한 특징 아닌가요? 아무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 거잖아요. 요조는 똑똑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나라하게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요조는 그래도 어떻게든 가면을 써서 인간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인간 실격을 당한 이야기인 겁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말하지 않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용감하게 대신 말해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명작인 거예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가면을 안 쓰고 대놓고 우울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용감하게 대신 말해주는 게 아닌 내가 아는 우울한 생각들을 긍정해주는 작품이 됐죠. 그냥 우울한 생각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현대에 와서 사회가 어느 정도 요조의 사고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자기연민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기도 해요. 요조는 너무 적나라하게 인간의 본질을 바라봐서 자기 혐오에 빠졌는데요. 요조의 사례를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우울함을 표현하는 걸 합리화하며 요조에게 공감하며 자기 연민을 하는 사람들, 즉 패션 우울증이 생겨난 거예요. 아무튼 인간 실격을 세 줄 요약하자면 인간으로 살기 위해 모두가 침묵하는 인간의 기이한 본질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는 요조가 인간이 되려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 결국 인간을 이해하지 못해 인간 실격이 되는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